오늘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요. 7살 아이가 한 말 한마디에 제가 울 뻔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울었어요. 30년 동안 수백 명의 학생을 가르쳤는데 7살 아이한테 배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날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붙잡는 법을 가르치고, 색을 섞는 법을 가르치고, 그림 보는 눈을 가르치고, 학생들 앞에서는 언제나 제가 더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학생이 선생님을 가르치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이 올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아, 내가 아직 배우고 있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오늘은 그런 날이었어요. 7살 아이가 저에게 30년 화가가 잊고 있던 것을 단 한마디로 돌려줬어요. 민준이를 처음 만난 날. 민준이가 처음 학원에 온 건 지난달이었어요. 실제 이름은 아니에요. 그냥 민준이라고 부를게요. 엄마 손을 꼭 잡고 들어왔어요. 키는 요만하고 눈은 동그랗고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들어왔어요. 제가 물었어요. 민준아, 그림 좋아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작게. 뭐 그리는 거 좋아해? 공룡이요. 딱 2글자. 그런데 눈이 반짝였어요. 공룡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만. 저는 그 눈빛을 봤어요. 이 아이 진짜 좋아하는 게 있구나. 민준이의 그림입니다. 아이들의 도화지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거울이에요. 어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두려움이나 아이들이 가진 거침없는 용기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민준이의 도화지가 그랬습니다. 첫 수업에서 민준이한테 뭐든 그리고 싶은 거 그려보라고 했어요. 당연히 공룡을 그렸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그림이 좀 엉망이었어요. 비율도 맞지 않고 선도 삐뚤삐뚤하고 발이 6개인 공룡이었어요. 공룡인지 거미인지 모를. 그런데 민준이는 그 그림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얼굴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다 그렸어요. 자랑스러운 얼굴로 그림을 들어 보이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 웃음이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행복해서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저 그림이 잘못됐다는 걸 민준이는 전혀 몰라요. 발이 6개인 공룡이 이상하다는 걸도 몰라요.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렸어. 완성됐어. 행복해.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오후 나에게 생긴 일. 민준이 수업이 끝나고 저는 혼자 학원에 남았어요. 그날따라 제 그림 작업을 하고 싶어서 캔버스를 꺼냈어요. 붓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손이 안 움직였어요. 왜인지 아세요? 이 선이 맞나? 이 색이 좋은가? 이게 완성도가 있나?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들이 손을 붙잡고 있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그림을 그려왔는데 캔버스 앞에서 이렇게 얼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민준이 그림이 생각났어요. 발이 6개인 공룡. 그걸 들고 다 그렸어요. 하던 얼굴. 그 아이한테는 잘 그려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누가 볼까봐 무서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렸어요.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 순간 내가 언제부터 그림이 무서워졌나 생각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 그림을 그리던 때, 그때 잘 그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그렸어요. 크레파스 가지고 종이에 마구 그었어요. 하늘을 초록색으로 칠해도 됐어요. 사람 얼굴이 동그라미여도 됐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달려가서 보여줬어요. 나 그렸어요. 그때의 우리한테 그림은 완성도가 아니었어요. 표현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잘 그려야 했어요. 비교당했어요. 쟤는 잘 그리네. 너는 왜 이래? 그 말 한마디가 붓을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그림뿐만이 아니에요. 노래도 그랬고, 춤도 그랬고,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잘해야 한다는 기준 앞에서 하나씩 포기됐어요. 그러다 어른이 됐어요. 하고 싶은 것보다 잘하는 것을 하게 됐어요. 좋아하는 것보다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을 하게 됐어요. 민준이는 아직 그걸 모르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들에게는 틀려도 괜찮아. 마음껏 그려봐라고 말하면서 정작 제 자신은 캔버스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붓끝이 떨렸던 건 날씨 탓이 아니라 완벽해야 한다는 제 안의 오만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지함이 너무 눈부셨어요. 민준이가 나에게 한 말. 오늘 수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민준이가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붓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뭐 그릴 때 제일 행복해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30년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수백 명한테 그림을 가르쳤는데, 이 질문에 바로 답이 안 나왔어요. 선생님은. 그랬더니 민준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공룡 그릴 때요. 왜냐면 공룡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리면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에 멈췄어요. 그림을 그리는 이유. 공룡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리면 있는 것 같아서. 이 아이는 그림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바라는 것을 세상에 꺼내는 것.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 그게 그림이라는 걸. 30년 화가가 잊고 있던 것을 7살 아이가 한 문장으로 말해줬어요. 저는 그날 학원 문 닫고 나서 차 안에서 울었어요. 30년 동안 내가 잊고 있던 것.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결과물에 집착하게 된 걸까요?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는데 말이죠. 예술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속 갈망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마법이라는 걸 아이는 이미 온몸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언제부터인가 그림이 일이 됐어요. 가르치는 일이 되고 평가받는 일이 되고 잘해야 하는 일이 됐어요. 그림 앞에서 설레던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져 있었어요. 민준이가 공룡을 그리며 행복해하던 그 얼굴을 보면서 제가 처음 그림을 그리던 때가 생각났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종이에 뭔가를 그리면 세상에 없는 게 생겨나는 것 같았어요. 내 머릿속에 있던 것이 눈앞에 나타나는 그 신기함, 그 설렘. 그게 제가 화가가 된 이유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설렘보다 두려움이 커졌어요. 잘 그려야 한다는 두려움,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두려움, 평가받아야 한다는 두려움. 민준이의 한마디가 그 두려움을 걷어냈어요. 그날 밤 나는 공룡을 그렸다. 민준이한테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공룡을 그렸어요. 제 나이 65에 혼자 학원에 남아서 잘 그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렸어요. 발이 정확히 4개인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비율이 맞는지 재지 않았어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그렸어요. 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제 공룡도 좀 이상했어요. 히읗히읗.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림이 즐거웠어요. 오래간만에 시니어가 잃어버린 것, 그리고 되찾아야 할 것.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어릴 때 좋아했던 것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그림이든 노래든 춤이든 글쓰기든 요리든 뭐든.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멈춘 것. 나이 들면서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에 포기한 것. 잘하지도 못하는데 라는 생각에 붓을 내려놓은 것. 민준이는 공룡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서 글인데요. 여러분은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살고 계신가요? 그게 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향해 발이 6개여도 괜찮으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잘하지 않아도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그게 인생에서 가장 순수한 행복이에요.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 압니다.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배운 것들이 있어요. 민준이한테만 배운 게 아니에요. 6살 수아는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로 번진 물감을 보고 말했어요. 선생님, 이게 더 예뻐요. 그 말에 저는 멈췄어요. 맞아. 실수가 더 예쁠 때가 있어. 인생도 그렇지. 8살 동현이는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울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다요. 근데 그냥 계속 그릴래요. 그 말에 또 멈췄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하는 것.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10살 지우는 친구 그림이 더 잘 그려진 것 같다고 속상해했어요. 그래서 말해줬어요. 지우야, 내 그림은 지우 거야. 친구 그림은 친구 거야. 비교할 수 없어. 그 말을 하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나도 그 말이 필요했다는 걸.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아직 배우지 않은 것들 덕분에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오늘 저는 7살 민준이한테 배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림은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공룡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리는 것. 30년 화가가 잊고 있던 그 마음을 7살 아이가 돌려줬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딱 오늘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고 싶어서 뭔가를 해보세요. 그림이 아니어도 돼요. 노래 한 곡이어도 되고 글 한 줄이어도 되고 그냥 콧노래여도 돼요. 잘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를 오늘 한번 느껴보세요. 아이들은 잘 그리려고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린다. 그게 가장 순수한 예술이고 가장 순수한 삶이다. 제 나이 65, 다시 공룡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율도 엉망이고 색도 투박하지만 그리는 내내 심장이 뛰더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 우리 그동안 너무 잘하려고만 애쓰며 살지 않았나요? 누군가의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사느라 내 안의 순수한 즐거움은 늘 뒷전이었죠. 오늘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숙제라고 하면 너무 무거우니 선물이라고 할까요? 오늘 하루는 발이 6개인 공룡을 그려도 괜찮은 날로 정해보세요. 삐뚤빼뚤한 글씨도 좋고 음정 틀린 콧노래도 좋습니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 자유로움이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나를 찾아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공룡이 살고 있나요? 그 서툴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빛나는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소미였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민준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닿았다면 하트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오래전에 포기했던 뭔가가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뭐였는지 저도 듣고 싶어요.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변에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 보내주세요. 민준이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